2018년 1월 13일 엘라베마주의 칼레라에 이른 아침, 마커르샤 프리포이는 출근을 위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도로가로 나와 출발을 하려는 중 도로 중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부부는 딸이 말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가로 나왔고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911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로에 누워있던 것은 42세의 캣 웨스트였죠. 캣의 옆에는 휴대전화와 뚜껑이 열려있는 압생트 술병이 놓여있었습니다. 또 도로가와 집 잔디에 혈흔 웅덩이가 발견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움직였다는 증거로 보여줬죠. 처음에 경찰은 그녀가 술에 너무 취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가 취하면 종종 집 마당에 놓인 트램펄린에서 뛰어놀거나 춤을 추고는 했다는데 그런 행동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사고가 아닐까 추측을 했지만 부검 결과가 나오며 이건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바뀌게 됐죠. 둔기로 인한 외상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리학자는 외상이 현장에서 발견한 술병의 크기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죠. 그리고 병에서도 지문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남편의 지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나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올리펜스라는 웹사이트에 어른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올려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캣 웨스트는 아주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팬이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는데 2018년 2월 22일 그녀의 남편 제프 웨스트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캣은 경찰이자 전 육군이었던 제프와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2004년에 결혼했고 2005년엔 딸 롤라가 태어났죠. 두 사람의 지인들은 캣과 제프가 참 어울리지 않는 커플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2018년 1월 12일 캣을 발견하기 전날 제프와 캣은 데이트를 했습니다. 제프의 부모님이 딸 롤라를 봐주었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저녁 식사도 하고 바에 들러 음료를 마신 뒤 돌아오는 길엔 주류점에 들러 술을 구매했습니다. 주류점 CCTV를 보면 두 사람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계속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술을 찍어 인스타에 게재하기도 했죠. 그 사진 말고도 아마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릴 사진들로 보이는 그런 류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부부의 논쟁의 시작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프는 사건 당일날 아침 경찰차와 개들이 짖는 소리로 깨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최초 신고자가 911에 신고를 할 당시 그가 집에서 걸어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핸드폰을 걷어 어플의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런 어플 있죠. 몇 걸음 걸었나 기록하는. 두 사람의 폰은 자신들의 움직임에 대해 기록을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기에 증거 수집하기가 용이했습니다. 캣은 사건 전날인 1월 12일 오후 10시 45분에서 10시 54분까지 0.04마일을 움직인 것이 확인됐고 제프는 1월 12일 오후 10시 17분, 11시 3분, 11시 10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자신은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전했죠. 제프의 마지막 기록은 1월 13일 오전 5시 11분에서 5시 22분까지 총 59보를 걸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그가 주장한 행적들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또 의문이었던 게 바디캠에 찍힌 그는 아내의 일을 듣고도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제프는 체포가 됐고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불안정했는데 그것은 문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니마니 뭐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러나 그 문자들 사이에 간간히 그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상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는 무죄를 주장했죠.
자신은 절대로 아내를 해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날 캣과 집으로 돌아와 말싸움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휴대폰만 붙잡고 있는 시간이 너무 싫었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캣은 전화를 가져오기 위해 밖에 나갔다가 쓰러져 숨을 거둔 게 분명해요. 그의 이런 주장에 검찰은 캣이 그렇게 밖으로 나가자 당신이 술병을 집어들고 뒤따라 나간 게 아니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검찰이 당신이 경찰에 도착했을 때 깨어났다고 했지만 911에 신고할 당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밖에서 들리는 경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캣이 옆에 없는 것을 알고 그녀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아마도 제보자는 이것을 본 거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포의 변호인은 재판 동안 제시된 모든 증거들은 정황적인 증거일 뿐 그가 무언가 저질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기에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물며 제포의 옷에서 DNA나 그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에겐 상처도 나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또 그가 캣의 소식을 듣고도 침착했던 이유는 군인으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이라 반박합니다. 군인이기에 감정을 억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였죠. 실제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그런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경찰은 그녀가 그런 사진들을 찍어 올리는 것에 질투를 느낀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제프는 그건 그저 사진일 뿐이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제프는 그녀가 올릴 사진을 대신 찍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제프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또 있었는데 캣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캣을 사랑했다. 캣은 평상시에 술을 마시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았으며 술에 취하면 맨발로 걸어다니거나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배심원들은 스마트폰 어플에 남은 걸음수와 캣이 숨을 거둔 시간, 그리고 경찰 바디캠에 찍힌 그의 반응으로 만장일치로 유죄를 내립니다. 최종 선고로 그는 우발적 범행으로 16년의 형이 내려집니다. 검찰은 제프에게 거래를 제안했었는데 만약 유죄를 인정한다면 집행유예로 그가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죠. 이유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바로 거절을 했답니다. 그는 이전에도 전혀 난폭하다거나 그녀에게 무섭게 굴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어떠한 증거도 없었죠. 그가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증거 말입니다. 술병의 지문 역시 가방에서 꺼낼 때 얼마든지 날 수 있던 방향이었죠. 그의 가족과 캣의 가족들 모두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일이 제프가 저지른 일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부족한 증거들. 하지만 한편으론 조금은 수상하게 보였던 제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건 조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했었고 참 억울하게 잡혀들어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수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프는 이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감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선 그저 경찰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잡아넣길 빕니다. 마릴리 먼로를 닮고 싶어 했던 캣 웨스트와 그녀의 남편 제프 웨스트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